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고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쉬는 날에는 6, 7시간만 공부하고 근데 잠깐만. 쉬는 날에 6, 7시간 8시간 정도 채우는 게 그냥 바로 가서 링게 맞고 약 먹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파도 그냥 아픈 대로 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이게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3, 4시간 자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독한 인간이 전공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교육과 공부만큼은 최대한 직강에 나와서 다 털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딱 집중해서 교육학을 공부했던 게 오히려 저는 효율적이었어요. 교육학 베이스가 없었으면 정말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본 말들이고 익숙하니까 공부할 때도 그런 무서운 감정이 훨씬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이 너무 큰 공포고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을 쓰면 붙는 성적이었는데 서울에서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운다든지 막 책상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너무 힘들 때는 이제 집 앞에 나가서 조금 걷고 다시 돌아오고 그냥 해라라고. ESTJ ESTJ, INTJ. INTJ, TJTJ, 예. SFP. ESFP. 사실상 S 빼면 공부하기 제일 힘든 MBTI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ESFJ. ESFJ.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보연입니다. 와! 자, 여러분 정말 드디어 합격 소식이 나왔습니다. 와! 저희가 1년을 정말 압도적인 합격을 하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진짜로 압도적인 합격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과 성취를 압도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동안 많이 고민해 왔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루신 우리 선생님들을 어렵게 초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첫 번째 포문 수석 특집입니다. 와! 진짜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다. 네, 정말 저희 수업에서 뭐 직강에서만 정말 몇 과목에 전국 몇 지역에서 수석들이 막 쏟아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다 모시지 못한 정말 많은 수석 차석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네 분을 모셨는데 우리 수석 합격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 응시하고 미술 그리고 초수 수석으로 합격한 미술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 응시하였고 디자인 수석 재수로 합격한 김현정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등 응시하였고 전문 상담 전공이고 초수 수석 합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 역사 과목 재수로 수석 합격한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게 우리 현정 쌤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직강에 이제 계속 계셨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사실은 이제 과정을 보면 어떤 분들이 잘 될지가 좀 보여요. 이제 수업을 하기만 해도. 근데 그래도 이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합격이 끝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압도적인 성취가 될 것이냐는 사실은 장담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내신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와,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봅시다. 지금 저는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압도적인 합격을 하자 하고 왔었는데 정말 이렇게 압도적인 합격을 한 이유가 뭐냐. 나만의 정말 이것이 나의 이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씩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부터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고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교수님께서 1년 내내 강조하셨던 건데 개인의 의지로는 이 시험을 1년 내내 끌어가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최대한 루틴화 하려고 노력을 했고 체크박스를 하나하나씩 체크해가면서 할 일을 꼬박꼬박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 수석의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재호 선생님께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원래 머리가 기셨어요. 우리 남자 선생님이지만 머리가 길어서 거의 이제 직강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딱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이상했다가 이거 진짜 좀 나름 멋있고 포스가 있었어. 근데 제가 1년 동안 묻지 못하던 질문이 있었어요. 머리를 왜 길렀는가? 그리고 어쩜 지금 이렇게 멋있게 또 잘랐는가? 길 때도 멋있었는데 이유가 뭐였나요? 이거 조금 부끄러운 이유인데요. 사실 미용실을 한번 가게 되면 그날 하루의 공부 루틴이 무너지는 게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말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그냥 하루에 원래 있던 시간을 조금 더 쓰는 건데 미용실을 하루 갔다 와 보면 이 공부 패턴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머리를 기르다 보니까 뭐 미용실 가는 주기가 점점 더 길어지게 돼서 그렇게 공부를 유지하는데 머리가 기르는 게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기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너무 감격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머리를 기르고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고 저희가 2년 동안 직각에서 봤잖아요. 근데 정말 그 루틴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 머리를 기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수석의 이유가 아닌가. 자기 하루와 공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저도 머리를 좀 다시 길러볼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생각하시는 수석의 이름은 뭘까요? 또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매일매일 그 원래 정해진 루틴을 넘기지 않고 하루에 다 끝냈던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수업에는 전문 상담 이제 김주국 교수님 듣고 또 저희 수업 듣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번에도 되게 놀랍게 다 같이 뭐 1, 2, 4등 뭐 이런 식으로 쫘르락 직각에서 또 나시고 그다음에 상담 같은 경우는 서울 이 중등 초등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중등 초등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영역이 많은데 거기서도 다 같이 수석이 또 되게 많이 나서 제가 굉장히 지금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생님들 뵈면은 상담이 지금 굉장히 불티오로 바뀌었잖아요. 비교과 불티오 안에서도 정말 그 꾸준히 그 패턴을 잡아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공부한다는 게 이 정말 압도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눈망울을 또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딱 바라보고 계시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의 수석의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일단 온대가 잘 따라졌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가 원래 티오가 뭐 맞아요. 19년도, 22년도, 25년도 이런 식으로 3년 주기로 티오가 났었는데 이번에 연속으로 2년 동안 티오가 나서 일단 그 기회를 잡았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초수 때 소수점으로 탈락을 해가지고 그때 약간 한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우리 현정 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전국에 이렇게 다 많이 뽑는 과들도 있고 또 제가 VTO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과들도 있지만 진짜 그 불을 대기가 어려운 과들이 있어요. 정말 소수과들. 그래서 정말 뽑는 해가 정해져 있고 어떨 때는 뽑지 않는 애들이 있고 3년 주기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공부를 하기도 힘들고 안 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자꾸 계속 공부하셨다는 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소수점 탈락을 하면 사실 이제 멘탈을 잡기가 힘든데 그거를 딛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취를 이뤄내셔서 근데 그 얘기들을 좀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운이 운때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은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게 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잘하신 결과다.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일단 주변에 임용고시를 먼저 합격하신 분들이 없었어가지고 정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무식하게라도 절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쏟으면 문 닫고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매일매일을 보냈고요. 그리고 또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거는 저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학원에서 얘기하는 합격하는 공부법에다가 저를 끼우려고 했었어요. 그게 어떤 말일까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다 나는 이해가 돼야지 인출이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학원에서는 계속 인출을 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게 그냥 저렇게 해야 합격하나 보다 하고 머리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다 따라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또 우리 선생님이 마음에 또 와닿는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직강 1년 커리를 들으시면서 맨날 제 코앞에 계셨어요. 눈이 좀 빨개 기본적으로 항상 눈이 좀 빨간 상태에서 물어보시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계시고 끝나고 가도 또 공부하고 있고 저도 모르는 미술 전공을 물어보고 그래서 같이 막 고민하고 했던 이제 생각이 나는데 잘 되실 줄 알았어요. 잘 되실 줄 알았는데 정말 1등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정말 너무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니까 매일매일 뭔가를 성실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다 같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실했나 한번 수치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쉬는 날이 있었다. 이틀 이상? 그럼 하루 이상? 하루 얼마나 쉬셨나요? 저는 90, 11월 전까지는 일요일 하루 정도는 쉬었던 것 같고 90, 11월부터는 이제 일요일도 안 쉬고 일요일은 이제 풀체험의 날로 해서 9시부터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한 세트 풀어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 하셨군요. 풀체험 제가 이제 교육학 앞에 하고 그다음에 40분 쉬고 전공 A 40분 쉬고 전공 B 이걸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진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재영쌤 하셨군요. 아 진짜 네, 너무 대단합니다. 그럼 그거를 초수 때부터 하셨어요? 재수 때부터 하셨어요? 초수 때는 그렇게 풀체험은 안 하고 그냥 교육학 모의고사만 풀었었는데 이제 재수 때부터는 더 그 풀체험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교육학부터 해서 시간에 맞춰서 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초수한테도 추천일까요? 아니면 초수는 조금 무리인 것 같으세요? 저는 90, 12월 달에는 이게 뭐 일주일에 2세트의 모의고사를 푸는 게 어렵더라면 한 세트라도 꼭 시간을 맞춰서 풀어보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고 들어가는 게 절대적으로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끝나고 오답도 정리를 하셨어요? 아니면 네. 풀어보는 중심으로 하셨어요? 네. 그것도 풀어보고 오답 정리까지 오후 시간과 월화까지 이어서 맞춰가는 루틴을 또 짜서 과목별로 4개로 쪼개서 오답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공부를 하셨군요. 그럼 90일부터 안 쉬었다니까 그 전에 하루씩만 쉬셨는데 그 하루 쉬실 때는 뭐 하셨나요?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주로 보통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사람들과 그냥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뭐 그냥 보통 잠도 많이 자고 그냥 평범하게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쉰 건 아니네. 그러니까 하루 예배를 드렸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은 손을 안 드셨는데 안 쉬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쉬는 날에는 6, 7시간만 공부하고 그럼 잠깐만. 쉬는 날에 6, 7시간 공부하면 안 쉬는 날은 몇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한 13시간 언저리 했던 것 같아요. 13시간. 이거 수석이 괜히 나. 그러니까 자꾸 쉬는 날에 보통 우리가 데일리에 6시간, 7시간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은 쉬시는 날 6시간, 7시간을 공부하고 좋았어. 그러면 시간 좀 세이브한 6시간 뭐 하고 노셨어요? 좀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그냥 밖에서 남자친구랑 밥 먹고 오거나 그러니까 밥을 먹고 그냥 헤어졌네요. 거의. 그죠? 네. 그래. 안 쉬었 1년에? 네. 선생님은요? 저는 올해 티오가 안 날 줄 알고 좀 네.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냥 풀로 쭉 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8월 중순부터. 딱 정말 티오 나오자마자 시작을 하셨군요. 그 이전에는 공부를 아예 못 하셨어요? 네, 그때는 그냥 이제 사기업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취준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티오가 적은 과들은 사실 완전한 1년의 올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하루에 그럼 쉬신 날 없이 계속 이거를 이제 8월부터 줄리신 거예요. 네네. 그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체력 같은 보충은 어떻게 하셨어요? 체력은 초반에는 헬스장을 조금 다녔고요. 8월 초반에? 네, 8월 초반에 좀 다니다가 도저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냥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하자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셨어요?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8시간에서 10시간. 네.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도 따로 쉬는 날을 두지 않고 주말에는 대신 조금 공부하게 해서 3, 4시간씩이라도 그냥 아예 쉰 날은 1월부터 준비해서 딱 이틀만 완전히 쉬고 1월부터 지금까지 이틀밖에 안 쉬었다고요? 시험 전날까지. 시험 전날까지? 네. 저 좀 쉬고 갈게요. 진짜요? 조금씩이라도 어. 공부를 하기는 했었고 근데 음. 평균적인 시간으로는 상반기에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하반기에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이로 계속 공부했어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재영 쌤은 이제 하루 교회를 가는 날을 빼기 위해서 하루에는 몇 시간 정도씩 공부를 했어요? 저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강의 포함해서 한 10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하반기로 넘어와서는 이제 추가로 학원 자습실에 나와서 스터디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더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한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석의 위험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하기도 하지만 이제 양치기에서는 기본기가 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양을 채우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거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특출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투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긴 시간씩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이거는 너무 과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무조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음.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다 보면 되게 뭐라 그러나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효율이 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과목을 바꾸면 돼요. 과목을 바꿔라.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내가 좀 좋아하는 과목이라든지 읽기 편한 거라든지 좀 이미 많이 외워진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계속 졸아가지고 안 될 때는 이제 휴대폰에 진동 알람이 있잖아요. 10분 알람을 해놓고 손에 쥐고 이렇게 자면은 다시 이제 개운해지니까. 그러면 한 번 공부하는 텀이고 쉬는 시간에 이제 데일리에 또 갔잖아요. 네. 그때 그건 어떤 식으로 패턴을 정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쪽잠 자거나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말고는 딱히 정해두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은요? 저도 양은 이걸 채우는 게 한 8시간 정도는 채우는 게 좀 마음의 안정감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비사범대 이제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디자인과는 사실 밤새는 게 일상이라서 그냥 하면서도 이거 그냥 과제한다, 합격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중에 공부할 때 쉬는 시간은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가졌다든지 뭐 1시간에 한 번씩 가졌다든지 뭘 했다든지 저는 1시간에 한 번 쉬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도 쉬었어요? 10분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은 제가 조금 올리면 너무 싫다 하는 그 마음까지 합쳐서 딱 15분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하고 15분 쉬고 1시간 하고 15분 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15분은 뭐 하면서 쉬셨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공부를 하셨군요. 네네, 완전 그냥 눕기 아무것도 위해서? 안 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도 안 보고? 네네. 그거 요즘 시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럼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저도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쉬는 시간을 뽀모도로 시계라는 걸 사서 그걸로 쉬는 시간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보고 그냥 쉴 수 있게 딱 저도 15분씩으로 맞춰놓고 상반기에는 1시간에 15분씩 쉬고 하반기에는 10분으로 줄여서 공부 시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럼 공부 시간은 정해놓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10분 쉬고 그럼 그 10분, 15분 동안에는 뭘 하셨어요? 저도 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누워서 쉬고 저는 핸드폰도 조금 보고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도 보통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정도로 했던 것 같고, 근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제 전공 시험 시간에 맞춰서 그만큼은 내가 집중해서 앉아있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90분 정도는 앉아 있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10분, 15분 정도에는 뭘 하셨어요? 나중에 체력이 없을 때는 그냥 진짜 눈 감고 있을 때도 많았는데 상반기 때는 뭐 핸드폰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약간 그 쉬시는 시간을 그래도 이제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 이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한 10분, 15분에 끊으려고 계속 애를 쓰면서 하셨네요. 아예 아무것도 안 보고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지금 선생님들 공부 장소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제가 되게 예민한 성격이어가지고 주변에 옆에 뭐가 보이거나 들리면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집에서 하고 그래도 시험장 가면은 빌런은 항상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스터디 카페를 끊어서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보통 공부 방해 요소를 없애려고 스터디 카페를 가는데 집이 이제 자기의 최적의 장소인데 시험장에서의 그 불편함을 견디기 위해서 스터디 카페를 일부러 갔다는 사실은 저 그 점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잘 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좀 트레이닝이 되셨나요? 네. 저희 스터디 카페에 빌런이 많아서 네, 볼펜부터 훌쩍이까지 그냥 다 있었거든요.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도 네. 제 바로 옆자리에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덕분에 적응을 잘 해서 풀었어요. 평정심을 갖고 아 좋네요. 선생님 아까 집 공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도 그 인강 틀어놓을 때 같이 이렇게 구호도 같이 외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네. 말로 제가 하면서 들어야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도서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도 신경 쓰이고 해서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공부하면 계속 눕고 싶고 안 일어나고 싶고 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시험이 너무 급박하니까 네, 그냥 그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퀴벌레 공부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잡히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지능이 엄청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엄청 생기면은 이제 그때는 뭔가 방해 요소들이 다 제껴지고 딱 집중이 되는 그럼 평상시에도 원래 집에서 공부를 잘하셨나요? 네, 저는 그냥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집 공부가 원래 잘 되는 스타일이셨고 선생님도 집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인가요 원래 네. 옛날부터? 선생님께서는요? 저도 집에서 공부를 그러니까요. 하다가 가끔 너무 집중이 안 될 때 1일권 끊어서 집 앞에 스터디 카페 다녀오고 있어요. 그 선생님도 옛날부터 집에서 공부하시던 네. 스타일이고요. 사실은 전체 수험생으로 봤을 때는 집에서 공부가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장 독립적이고 자기 공부 계획에 철두철미하게 하실 수 있는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집에서 공부하면 그날의 공부가 망쳐지거든요. 근데 세 분이죠. 세 분 되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다. 아까 재영 선생님은 전공에 있는 잡지에 가서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도 계속 바깥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셨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사람들의 감시 속에 제 맞아요. 자신을 네. 던져야지 공부를 네. 조금 하는 스타일이라서 항상 전공 자습실이 상시 개방이 되어 있어서 저희 또 전공이 수업이 주 4일 있는 과목이라서 진짜 너무 많다. 저는 교육학 2일을 포함해서 주 6일이 매일매일 직강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은 직강 수업으로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네. 시간들은 다 대부분 그 자습실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 공부를 하고 항상 제가 불을 끄고 나오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너무 멋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좋은 성취를 거두신 분들이 이제 바깥에서 공부를 하면은 제일 거의 먼저 가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불 끄거나 이렇게 청소할 때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면 사실 내가 언제 공부를 끝내야지 하지 않고 내가 마지막에 나가야지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근성이 좀 붙잖아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훌륭하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그 교육학 직강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 이제 2년 직강을 들으셨잖아요. 다 이제 풀커리셨던가요? 네, 2년간 풀커리로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역사 같은 경우는 교육학이 이제 전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왜 풀커리를 들으셨는지 그게 괜찮은 선택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가 오히려 전공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교육학을 직강으로 듣는 게 효율적이라고 느꼈던 게 아무래도 제가 인강으로 들으면 이것을 완강할 자신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것도 컸었고 또 직강에 나오게 되면 교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답변도 해보고 인출도 해보고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는 것도 좀 눈치 보이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학 공부만큼은 최대한 직강에 나와서 다 털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딱 집중해서 교육학을 공부했던 게 오히려 저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재영 선생님 2년 보면서 굉장히 성실한 이제 수험생이었고 모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그때 물을 때마다 성장하는 게 보여서 선생님 진짜 때가 무르익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그러니까 직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5, 6월 커리 하시면서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부터 핀트를 너무 잘 맞추시는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로 공부하는데 수업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셨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처음에 초수 때 시험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시험이 굉장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특히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18, 19점이 평균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대부분 고득점을 하신 시험이었는데 저는 그 시험에서 12점을 받아서 배우 낙심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저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외우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답으로 쓰게끔 연습하는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5, 6월 커리를 하면서 실제 기출을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고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채점을 하더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글쓰기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해본 게 그게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2년의 직강을 들으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성취가 나기를 너무 이제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정말 뭐 교육학에서도 그러니까 상당히 점수가 많이 오르신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초수 때는 그 1, 2월 강의랑 네. 90, 11월 강의 두 개를 듣고 이제 재수 때는 5, 6월이랑 90, 11월 이렇게 두 개. 네. 그러니까 일단 시험 공부 시간 자체가 좀 짧았고 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무리되진 않으셨어요? 너무 외울 게 많아서? 근데 사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기 싫을 때 이렇게 항상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8월에 딱 TO가 나자마자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전공이 개강을 해서 그 안에 5, 6월을 끝내자 해서 그냥 그 8월은 그것만 계속 듣고 그냥 이거 하면서 그냥 의지를 좀 다지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연간을 2년 사이에 흩어서 들으신 상황이네요. 90, 12월을 들으시고. 교육학 점수도 괜찮으셨나요? 초수 때는 0.33점 깎였고요. 그 그리고 19점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19.67이? 그리고 재수 때는 이번에는 18점 몇 점이 나왔어요. 이번이 사실은 훨씬 채점이 되게 까다롭게 됐기 때문에 사실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합격자도 15점, 과목마다 15, 16점대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지금 18점대 이상 받으셔가지고 고득점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고. 네. 선생님은 어떠셨죠? 저도 오히려 전공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직강에 와가지고 효율적으로 계속 교수님이 수업할 때 인출하게끔 계속 질문해 주시면 계속 답하고 그게 오히려 따로 교육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교육학을 많이 하면은 전공을 그만큼 더 많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습니다. 직강이. 그러면은 전 또 이제 궁금했었던 게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2차에 도움이 된다. 교육학 공부한 게 이제 그런 얘기 하시긴 하시는데 실제로 2차 준비하시면서 교육학 공부한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도움 많이 됐어요. 교육학 강의를 들으면서 어찌됐건 교육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되게 좋은 교육이 뭐지 하면서 교직관 같은 것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다듬어졌고 특히나 저희처럼 실기 교과 경우는 2차 면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맞죠. 그래서 너무 바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 베이스가 잘 되어 있으면은 즉흥 답변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선생님들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응시를 하다 보니 서울은 많은 수험생들이 면접이 자체 출제여서 좀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 나왔던 깊이 있는 학습이라던가 올해 나왔던 뭐 기초학력이나 아니면 사회정서 학습과 같은 내용들이 이게 정말 교육학에서 1차 때 들어보지 못했다라면 되게 낯설고 이게 무슨 개념이지 하면서 갈피도 못 잡았을 것 같았는데 1차 때부터 워낙 문제로도 많이 접하고 개념으로도 설명하실 때도 이런 게 무엇이고 이런 게 지금 왜 교육 현장에서 중요시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면접 준비할 때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2차를 준비할 때 약간 1차에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가려고 늘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막바지에 좀 힘든 면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늘 이제 그런 갈등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끝까지 가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상담도 면접이 100기잖아요. 비교과는. 네,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저도 교육학 베이스가 없었으면 정말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본 말들이고 익숙하니까 공부할 때도 조금 그런 무서운 감정이 훨씬 덜 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번에 또 다행히 또 사회정서 관련되는 사회정서 교육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 경기 있으셨죠? 예, 제가 알기로
그 수업 설계 역량에서 이제 저희 또 관련됐었던 상과 연계되는 수업 이런 거가 나와서 이제 저희 방안 쓰기 문제처럼 핀트를 맞춰 쓰셨다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그 문제가 나왔나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저도 약간 서결론 막 쓸 때 했던 네. 그런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거기서도 쓰였던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이렇게 다다다다. 네, 아무튼 선생님들의 1차, 2차까지 도움이 되셨다니까 너무 기쁘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이 공부를 하면서 위기, 어려움, 멘탈의 무너짐 다들 이제 그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막 크게 위기랄 게 없는 게 그냥 매일매일이 너무 큰 공포고 위기였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일이 공포 속에 있었다. 근데 특히 하반기 되면은 거의 공부 루틴이 인출 위주로 더 네. 바뀌게 되잖아요. 이제 그 뜻은 내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증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멘탈이 제일 많이 갈렸어요. 근데 제가 단점이 아직도 제 스스로를 다독이거나 멘탈 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서 그냥 어떻게든 이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분출을 하려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운다든지 날짜를 정해서 울었나요? 약간 울 때쯤 되면은 그게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돌아오더라고요. 운다든지 막 책상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종이 찢고 막 혼자 욕하고 이게 건전한 방법은 아닌데 제가 방법을 잘 모르다 네, 보니까 그냥 빨리 쏟아내고 다시 공부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좋은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종이를 찢어. 그 뭔가 해줘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하다가 뭔가 스스로 너무 막히는 것 같아 한 번씩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정신이 차려지면서 새 국면이 되는 것 같은 이것도 내 세포가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울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게 원초적인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니까. 네, 혼자서. 네, 혼자서. 네. 그랬군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위기가 상반기에 이제 대학원 어. 다니면서 논문을 같이 병행했었어서 그때 논문을 쓸 때는 임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섭고 맞아. 임용 공부할 때는 논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에만 집중해야겠다 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전공 교수님께서 너무 힘들 때 장소를 벗어나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힘들 때는 이제 집 앞에 나가서 조금 걷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 교대원 병행하시면서 하시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교대원의 논문 병행과 혹은 뭐 이제 학교 학부 병행 이렇게 병행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하고 있는 그거에만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 논문 쓸 때는 공부를 안 하나요? 논문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논문을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하루에 하긴 하는데 그 순간 하고 있는 거 할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걸 하는 순간에는 그거를 한다. 네. 그럼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초반에는 논문이 조금 더 컸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졸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한 6대4 정도? 6기 초반에는 초반에는 이제 논문을 쓰고 네. 사는 공부를 하고 네네. 그 안에서 교육학 전공의 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학 전공이 초반에는 5대5, 1, 2월은 5대5로 공부하고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3월에서 9월은 이제 교육학 2에서 3, 네. 전공 7에서 8, 이제 막바지에는 교육학 1.5, 전공 8.5 이런 식으로. 줄여서 딱 전공 그러니까 직강 듣고 가셔서 바로 이제 전공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군요. 예, 좋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이제 인연을 뵈면서 딱 그 재수가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작년 딱 1년 전이죠. 그때 되게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되나 그런 얼굴색이 그런 게 느껴져서 딱 바로 시작하시면 잘 될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다른 위기는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작년 이맘때쯤이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하고 시험을 보는 네. 시스템이라 아무래도 지역마다 컷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당시 저의 점수가 저는 서울을 응시를 했는데 서울이 가장 컷이 높았고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을 쓰면 붙는 성적이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떨어졌다는 생각을 드니까 저는 그 당시는 조금 억울했던 것 같고 그때 한번 마음적으로 힘들었고 또 이제 합격 소식이 주변에서 누가 합격했다더라 맞아. 라는 소식이 네. 들리면
아, 내가 그 지역을 썼으면 붙었을 수도 아, 있었을 그쵸. 텐데라는 생각이 내심 들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마음을 긍정적으로 고쳐잡은 게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은 게, 그냥 저는 1차를 붙지 못한 게 너무 억울했으니까 그냥 최종에서 떨어졌다 치자, 나는 최탈자라고 치고 최탈자 중에 내가 가장 먼저 공부를 시작했으니 올해 시험에선 내가 가장 유리하다라는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교육학이 8점이 나오더라도 전공으로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전공 공부를 많이 하자라고 생각하고, 전공 공부할 땐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고, 교육학을 할 때는 전공을 그렇게 받아뒀으니까 교육학을 만점 받으면 커 플러스 12점으로 수석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던 게 가장 큰 멘탈 관리이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재현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많은 N수생 선생님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떨어지면 떨어진 1차, 이렇게 최탈하면 최탈한 대로, 아니면 이제 붙으면 그 1차에서 안 되면 안 된 대로 다른 지역을 썼으면 붙었을 텐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했는데도 너무 요원하면은 너무 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면서 시작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재영 선생님이 증명을 해주신 것처럼, 뭐 1차에서도 사실 어려우셨지만 지금 수석으로, 서울 수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이 올해도 제일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부분 정말 잘 해내셨고 대단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시험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시험 공부 시작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발표 나고, 그러니까 1차에서 떨어졌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일주일 쉬고 그 1월 개강 날부터 다시 직강을 나와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사람, 독한 사람. 그 가끔 이제 직강에 보면 붙어야 되는 사람이 나와 있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선생님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될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스타트를 딱 빨리 하면은 무조건 그 다음에 정말 압도적으로 성취를 하시더라고요. 혹은 이제 거기서 또 0점 몇 점 차이로 이제 채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거의 순서표기 때문에 그 다음 해가 이제 자기의 해가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쭉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딱 그 마음을 고쳐 드시고, 선생님들 보면 그 시간대마다 자기 거에 집중하게 되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뭐 논문 쓸 때 논문 쓰고, 교육학 할 때는 이제 교육학에서 올린다고 생각하고, 전공할 때는 전공에서 올린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잘하셨고, 그러면 이제 체력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다들 이제 운동을 새로 해야 되냐, 뭐 필라테스 다녀야 되냐, 뭐 헬스 다녀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뭐 하셨어요? 저는 일단 원래 운동을 싫어하기도 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시간도 없고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이제 비타민 B랑 오메가 3를 계속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면 시간이 좀 다른 분들보다 많이 부족한 편이었어요. 잤어요? 제가 상반기에는 5-6시간 자려고 했고요. 하반기에는 이게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3-4시간 자게 되더라고요. 몸은 괜찮았나요? 안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나는 시험장 가는 날에도 아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장염, 뭐 방광염, 결막염, 인후염 다 걸려도 시험 보고. 그게 다 걸리셨어요? 시험 볼 때? 아니요.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아프면은 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도 푸는 연습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독한 인간인. 굉장히 독하다.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드시면서 아파도 크게 쉬는 날 없이 계속 하셨다는 거군요.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건 밥 먹는 건데요. 거의 평소에 먹는 양의 2배의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시험 보는 내내. 시험 기간, 수험 생활 내내? 수험 생활 내내 밥을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몸 좀 아프다 싶으면은 그냥 고기 들어간 국밥 먹고. 그러니까 먹는 걸로 체력 보충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먹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공부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냥 햄버거만 드신다거나 아니면 감튀만 드신다거나 근데 그러면 진짜 몸이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영양 있게 챙겨 드시는 거, 국밥 좋다. 한국 사람 국밥이죠. 예. 그렇게 하셨던 것이 나름대로 그 정말 짧은 수면과 너무 높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되셨을 것 같네요. 선생님은요? 저는 완전 초반 한 8월쯤에는 헬스장을 다니다가 그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그만두고 그 대신에 이제 좀 잠을 7시간 꽉 채워서 자는 걸 하기로 해서 12시 딱 되면은 그냥 미련 없이 침대 가서 딱 눕고 아침에 7시에 딱 일어나서 그 기상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보내고 그렇게 진짜 7시간 딱 자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네요. 네네. 그러면은 뭐 조금 덜 자는 날은 있어도 그래도 웬만하면 채워지니까 그렇게 7시간 채우고 그 대신에 하루 중에 절대 안 졸게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독감이 그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행을 할 때마다 걸려서 2번인가 걸렸었는데 그때 그냥 바로 가서 링겔 맞고 약 먹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파도 그냥 아픈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파도 공부한다가 지금 디폴트인가요, 지금? 아파도 그냥 링겔 꽂아가면서 시험날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 연습을 한 거구나, 둘 다.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픈 날 시험 볼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파도 공부하는 연습. 정말 할 말이 많네요, 진짜. 예, 그렇군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9월까지는 주 2회로 PT를 다녔는데 30분씩 짧게 다녔고 산책을 거의 매일 잠깐이라도 했던 것 같고 비타민 같은 거 많이 먹고 막판에는 한약 같은 거 지어서 몸에 좋은 거 다 먹으라고 하셔서 맞아, 그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준비하는 연도가 가장 자주 아팠던 것 같아요. 몸이 스트레스 받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좋은 음식 많이 먹으려고 샐러드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시려고 하고 영양제를 드시고 그리고 선생님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유효했던 현정 선생님 잠을 어쨌든 7시간 꼭 챙겨 주무시려고 하시는 거 사실 우리 미수 선생님처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너무 이렇게 단기에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자면서 공부를 쭉 해나가기는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밤을 새고 1~2시간씩 자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음날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계속 그러고 나면은 독감 걸린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감독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장애가 생긴 거죠. 인지 장애가.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께서는 저는 좀 표준으로 잡자면 공부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우리 선생님, 재혁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상반기에는 헬스장을 다니면서 유산소도 하고 또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목이나 어깨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맞죠. 어떤 근육을 키우는 운동보다는 유튜브에 그런 거 검색을 해보면 목, 어깨에 좋은 운동들 같은 것들을 조금 했던 것 같고 또 저는 원래 평소에는 병원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항생제 먹는 것도 안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할 때만큼은 아프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아플 때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약을 먹자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제가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그냥 이렇게 알약으로 먹는 영양제 말고 자양강장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명을 좀 말씀해 주시네요. 뭐 유명한 조합은 그 바카스랑 글루콤이라는 앰플을 섞어 마시는 걸 거의 하반기에 되면 매일 한 병씩 마셨던 것 같고요. 괜찮은 거 맞아요? 그게 많이 뭐 학원가나 뭐 예전부터 많이 돌던 조합인데 많이 먹으면 정말 안 좋은데 단기적으로. 네, 그 하반기에 90, 11월 달 되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매일 먹었던 것 같고 사실 저희 주변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용에 도핑 테스트가 있다면 선생님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당일날 먹는 영양제 루틴이 있었거든요. 뭐 액상 마그네슘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읊어주세요. 저는 글루콤이랑 바카스 먹고 또 이제 액상 마그네슘을 먹고 또 그런 약 중에 홍삼 성분이 들어간 게 뭐 혈류를 좋게 해서 머리가 좀 돌게 하는 기분이 드는 약들이 있어요. 기분이 들어요, 기분이? 저는 그게 실제 약 효과인지 아니면 제 위약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약을 먹고 이 상태에서 액체를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카페인은 이제 카페인 알약을 사서 카페인 하루 그 섭취량을 계산을 해서 이게 이제 한 알당 몇 밀리그램이니까 너무 많이 먹지 않게끔 조절을 해서 먹고 들어갔던 것 같고
또 90, 11월 달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링거를 좀 맞아줬던 것 같습니다. 아, 링거를 한 번씩 맞아주면서 굉장히 제육쌤 가만 보면은 루틴이 엄청 중요해서 이 루틴대로 움직이고 먹는 것도 그렇게 챙겨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떤 거 먹으면 좋은지 저 먹는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닥치는 대로 막 먹는데 제가 이따 끝나고 제육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제품인지 들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약사 처방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 의학적으로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재미나이한테라도 한번 물어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 생활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나 이렇게까지 해봤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살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들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다음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어. 하반기에는 이제 시간이 이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네. 화장실을 많이 참게 돼요. 어. 네,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러다가 그 시험 2주 전에 방광염에 걸려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네, 공부 흐름이 끊기더라도 화장실은 꼭 챙겨서 가시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을 그냥 가고 공부를 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참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성취를 거두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게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되게 기본적인 욕구들까지를 통제하려고 지금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조절해서 되게 힘든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몸으로 다 받으셨는데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화장실 참지 마십시오.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전공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전공이 아무래도 이제 너무 소수과다 맞아요.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정보 같은 거를 못 들으시고 이제 맞아요. 혼자서 마음앓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아서 크게 막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가 정말 적은데 그 정보 그냥 믿지 마시고 믿지 말아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저희 이제 전공 그 수업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전공 수업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의심을 하지 말고 그거를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떤 과들은 아예 전공 수업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전공이 있더라도 또 이제 교재나 수업 같은 게 그래도 아주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좀 그럴 경우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개별적으로 뭐 단권화 노트나 이런 것들을 만드셨나요? 아니요, 저는 단권화는 그 네. 강사님, 그 다른 전공 교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분 교재 딱 보고 네. 그분이 이제 스터디도 하나 만들어 주셔서 그냥 네. 딱 그거 하고 그냥 네.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그 디자인 선생님께서는 잘 이제 강사님이 잘 이끌어 주셨나 봐요. 네, 맞아요. 미술 네.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소수과 선생님들은 되게 어떤 경우는 교재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교재는 없어도 개론서들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개론서를 가지고 먼저 목차를 보시면서 목차 중심으로 목차 개념 트리 같은 것을 한번 만드시고 거기다 기출이 어디서 됐는지를 이제 표시를 하셔가지고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일단 첫 번째 시작을 좀 잘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선생님. 저는 원래 잠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맞아요. 너무 떨려서 임용 전날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거의 2-3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깨다 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사실 집중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날만큼은 되게 각성돼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막 그 순간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눈 감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날 긴장해서 못 자고 갔다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제 생각에는 미리 좀 드셔보시다가 멜라토닌 같은 거를 이제 주무시기 전에 드셔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근데 저도 먹어봐도 그렇게 막 잠이 막 드라마틱하게 오고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대신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눈이라도 감고 가셔서 어쨌든 오늘 집중하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요? 저는 공부하면서 고민도 또 머리의 작업 기억을 다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최대한 삶을 단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름에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점심에는 가볍게 샐러드를 먹었는데 그 샐러드 가게의 재고가 매일 다르니까 순위를 정해놨던 것 같아요. 먹을 메뉴의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가장 먼저 있는 재고에 따라서 먹었던 것 같고, 공부도 저는 이제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이제 8주로 내용을 다 잘라놔서 어떻게든 8주 동안 제 한 흐름을 1년 내내 가져가는 거를 추구를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서 그냥 고민을 하지 않고 계획표에 있는 대로 몇 주 차니까 어떤 걸 읽어야지, 어떤 걸 해야지라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성향도 J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모두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인 선생님들은 이게 매우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전공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 상담을 좀 자주 해보면서 이런 계획을 함께 짜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저희 전공 교수님이랑 커리를 시작할 때마다 상담을 하면서 지금 제 상태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표를 세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활용할 수 있다면 수업도 한번 들어보시고 상담도 열심히 하시면서 어떻게든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그때 계획 세울 때만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8주 동안은 그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식으로 하면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세우셨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는 크게 교육 과정이야 이런 느낌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여기 안에서 몇 페이지까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잡으신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커리가 8주다 보니까 그 커리에 따라서 그 정도 수업 나가는 범위를 대충 해서 페이지를 정해서 했고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 역교론 저희는 보통 4과목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시대 구분이 있다 보니까 시대를 8개, 9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1주 차에는 고조선부터 통일신라까지 본다, 2주 차에는 고려, 그런 식으로 템플릿을 나눠놔서 제가 노션을 좋아하는데 노션에다가 그 해당하는 페이지에 각 개론서별 페이지를 적어놔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8주치 계획을 세워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약간 공을 많이 들이셨겠네요. 네, 일단 계획을 세울 때는 공을 좀 들이고 전공 교수님과도 상담을 해보고, 그래서 보통 커리별로 커리가 다음 커리로 넘어갈 때 한 주 정도 휴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분량을 나눠보거나 어떤 책을 할지 고민을 해보고 상담을 하는 것들을 그 휴강 시간을 활용을 해서 많이 하고, 일단 계획을 세우면 8주 동안은 그 계획표를 충실히 따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재영 선생님 하셨던 말씀 중에 고민도 작업 기억의 용량을 쓴다, 그거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할까 말까, 이거 끊을까 말까, 계속 들을까 말까, 이 고민 자체가 사실 우리 의지력이나 작업 기억들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곳을 아껴서 그대로 이제 따르면 되는 어떤 루틴을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쯤 되면 수석은 다 J인가 궁금한데 우리 MBTI 공개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시 해볼까요? 저는 ESTJ. ESTJ, 저는 INTJ. INTJ, TJTJ, 예. ESFP. ESFP. 아, 사실상 S 빼면 공부하기 제일 힘든 MBTI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ESFJ입니다. ESFJ. 저랑 하나만 다르군요. 제가 ENFJ거든요. 그래서 사실 TJ가 엄청 계획에 강한데 자기의 어떤 감정을 잘 조절하고 계획하려고 계획적으로 하셨나 봐요. 그럼 이쯤 돼서 우리 선생님, 상담 선생님은 공부를 하기가 좀 불편하셨나요? 계획을 안 잡았나요? 저는 딱 몇 시간 정해놓으면 그게 너무 압박으로 느껴져서 그냥 몇 시간 이상 하는 걸 정하지 않고 그냥 그날 하다가 이 정도 이상은 더 못하겠다 할 때까지만 하고 딱 끊었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몇 시간 하고 쉰 게 아니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을 때 쉬셨군요. 네. 아, 그러면 피드를 위한 그래도 계획이 필요한 이 수험 생활에서 네. 어떻게 공부하면 그래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래도 일주일에 끝낼 양 정도는 정해두고 그렇지. 넘기지 않는 거. 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예 무계획으로 공부하기는 사실 수험 생활이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싫어하고 압박으로 느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덩어리만큼은 매주로 끝내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차 정도로는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안 되면 만약에 주차 공부가 마무리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마무리 안 된 적은 없었어요. 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안 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예요? 그냥 마지막 날 되면은 몇 시간을 더 해야 되든 그건 끝내고. 아, 네. 벼락을 자주 쳤군요. 아, 네. 그러니까 벼락치기를 자주 한 거야. 그쵸? 네. 예,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만약에 주중에 못했으면은 몰아서라도 해서 어쨌든 그 계획이 끝나겠다. 네.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벼락을 자주 치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치는 벼락은 뭐 데일리 루틴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럼 선생님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나요? 네, 저는 그냥 하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계획서 쓰고서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할 일과 시간들을? 네네. 아. 그리고 그게 약간 압박으로 느껴지셨다 했는데 저는 약간 그게 미션처럼 느껴져가지고 오. 약간 경쟁자가 뒤에서 따라온다 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예, 선생님은요? 저는 한 달 단위,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 이렇게 나눠서 역시 TJ이니까 더 엄격한 계획의 세계가 오는군요. 그러니까 한 달 단위,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로 나눠서 그렇죠. 한 달은 이번 달에는 이걸 끝나겠다 하고 큰 계획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두고 일주일도 무슨 요일에는 이 과목하고 무슨 요일엔 저 과목하고 무슨 요일에는 막 교육학하고 루틴이 일주일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고 이제 그날 우선순위랑 부족한 거 따라서 자기 전에 다음날 거 우선순위대로 계획 써놓고 잤어요. 아, 선생님은 이제 아침에 하시고 선생님은 밤에 네, 계획을 전날에 해주시고. 해야 마음이 편하고. 그쵸. 그 다음날 뭐를 따라서 할지가 딱 정해지니까. 그럼 선생님은 이제 FC니까 두 분이 다 그런 거에서 오늘 어려움이 없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올 때 전공 교수님이 해주신 말이 어. 그냥 해라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자체를 깊이 안 하려고 하고 아, 그건 너무 좋은 전략입니다. 그냥 네. 그 생각을 아예 비우고 집중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선생님은요? 저는 종교의 힘이 조금 컸던 것도 같은데 마음이 힘들 때마다 기도를 좀 하고 네. 이러면서 힘든 걸 좀 견뎠던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중요하죠. 예.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약간 이제 내 역할을 신에게 의뢰를 하고 하면 좀 훨씬 더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할 수 있게 되는 좀 힘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선생님들 너무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해주신 말씀들이 다 지금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딱 작년 이 시점에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 결과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뭔가 이제 요새 이거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아니면 이제 아예 새로에 대해서 답을 모를 때, TO도 모를 때 그런 내 자신에게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런 건 잘 못하는데요. 아, 맞아. TJ지. 네. 티가 너무 세서 네. 그래도 보면은 그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선생님은요? 저는 작년 이맘때 딱 떨어지고 그 다시는 임용을 안 보겠다고 아, 그래. 이 판 뜬다고 막 그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뻥쟁이였고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 좋아요. 네. 저는 이 임용이 되게 길게 이때 느껴졌는데 또 돌이켜 보면은 아주 길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그걸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날 해야 되는 거에만 집중하면은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날 해야 되는 일만 하면 된다. 아, 정말 좋은 말이네요. 네. 저도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조금 더 허용적이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해 주면서 그냥 꾸준히만 하면 잘 될 테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만 완주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짧게 보면 지금 수석을 보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실 수도 있는데 더 긴 거에서 보면 1년, 2년이 그렇게까지 혹은 뭐 3년, 많게는 막 8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실패나 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드시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선생님들이 꿈꾸고 소망하시는 결과들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여 만약에 갔는데 끝까지 가도 아니야. 근데 그때 했던 그 노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저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면서 갈피를 못 잡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일들에 집중하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다 보면 다 눈물을 닦으면서 공부하신 거 아닙니까? 예, 눈물 나는 날 찍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어떤 날 뛰기도 하고 하면서 버티신 그런 날들이 다 이제 의미가 있다. 다 지금 선생님들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수석한 느낌이 어떠냐. 근데 다들 믿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수험생의 모드였다가 이제 갑자기 딱 합격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 끝까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설보윤과 수석 합격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